이번 시간에는 요양보 관련 기초 지식 2부 심혈관계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심장 박출량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박동수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혈관의 노화로 인해서 말초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순환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어날 때 심장에서 혈액을 충분히 짜내주지 못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깁니다. 정맥순환의 약화로 하지에는 부종과 정맥류 그리고 치질 등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첫 번째 질환인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이란 최고 혈압이 140, 최저 혈압이 90 이상일 때는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원인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약 95%를 차지하죠. 유전 들어가고요. 흡연, 그리고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있죠. 과식, 짠음식, 운동 부족, 비만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2차성 고혈압으로는 어떤 질병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질병이 좋아지면 고혈압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5에서 10%로 아주 작죠. 자, 고혈압의 증상은 갑자기 오죠. 뇌졸중. 그러다가 사망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뒷머리가 뻐근해지면서 어지럽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요. 순환이 저하되면서 팔다리가 저리고 가슴이 답답한 걸 느끼시게 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라.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되겠죠? 금식이라도 혈압약은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당연히 금연 금주 따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짜게 먹는다면 혈액에 수분이 더 많이 함유되면서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그런 혈액량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혈압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염, 저지방식이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비만이 원인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그리고 적당한 운동,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한 번에 할 때 30분에서 50분 몸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히거나 가는 혈관에서는 혈액 흐름의 장애가 더욱더 심해지겠죠. 관련 요인으로는 식사와 영향이 커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사 아니면 고지방 식사 그러면 혈관 내에 지방이 많이 쌓이겠죠. 그 외에도 스트레스, 비만, 흡연, 과음, 폐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동맥경화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요. 증상으로는 고혈압과 비슷해요. 뇌졸중이 올 수 있고요. 흉통이라는 것은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이죠. 협심증이 생길 때 이런 흉통이 생깁니다.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지면서 오는 증상이겠죠. 그리고 두통, 현기증, 손발 저림,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금연 기본이죠. 저염, 저지방, 고혈압과 똑같은 치료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리하시고요.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부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에 수축력이 저하됐다라는 거는 왜 수축력이 저하됐냐면요. 심장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은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질환이 생겼을 때, 그리고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신장에 병이 생겼을 때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누워서는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좌식 호흡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고요. 그리고 폐에서 심장으로 오는 순환이 원활치 못해서 가래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자, 뇌로 가는 혈액이 떨어지죠. 의식이 혼돈되면서 현기증 느낍니다. 이런 분은 운동도 힘들지만 운동하시게 되면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시게 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수분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염분, 고지방 식이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몸 안에 정체되어 부종이 되는 걸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연하셔야 되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하시고 조금이라도 좋아지신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혈이에요. 자, 혈액 내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몸에서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빈혈 환자 그러면 얼굴이 창백하다, 기운이 없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피곤하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련 요인으로는 출혈을 들 수 있는데요. 몸속의 혈액이 어떤 출혈의 원인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 예로 위궤양과 치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철분 부족이에요.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적혈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성 노인에게서 철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분의 흡수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철분 부족 빈혈이 노인에게 많습니다. 증상으로는 우리가 쉽게 알듯이 어지러워요. 굉장히 창백해요. 그리고 혈을 보면 염증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 그리고 심하면 호흡곤란, 집중력 저하, 그리고 순환이 안 되니까 소화불량도 나타나고요. 성욕감퇴, 그리고 두통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 여러분 철분 섭취를 늘리셔야 되는데요. 붉은 살코기에 철분이 많고요. 콩, 시금치, 굴 등에 철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철분의 흡수를 돕는 데는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갑자기 어지러울 시 낙상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대상자에게 교육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할게요. 세 가지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키는 작아져요. 등이 굽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옵니다. 근육의 긴장도도 떨어지면서 근육량은 적어지죠? 활동량이 당연히 적어지겠죠. 어깨는 희한하게 좁아지면서 골반은 커져요.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이죠? 어깨와 엉덩이의 지방은 증가하는데요. 다른 신체 부위의 모든 지방은 감소한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노화가 되면서 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염증이 심하게 생긴 상태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자, 연골은 손에도 있고 무릎에도 있고 여러 뼈 마디마디에 많이 있죠. 관련 요인으로는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이 많이 노화됐다. 그리고 두 번째, 연골이라는 그 세포 자체가 탄력성이 노화로 인해서 많이 저하됐다. 그 외에도요, 비만이 큰 원인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통증, 운동장애, 관절의 변형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통증은 사용하면 많이 아프고 쉬면 좋아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관절이 뻣뻣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뻣뻣한 것이 30분을 넘기지는 않는답니다. 예, 운동장애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걸으면 아프고 쉬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관절이 변형이 와요. 관절액이 염증이 생기면서 증가되고 그러면서 부종이 오고 자,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신 어르신들을 보면 윗뼈와 아랫뼈가 붙어서 O자형 다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아까 비만이 원인이라는 말씀 잠깐 드렸죠. 자, 체중 조절이 중요한 한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이에요. 운동엔 세 가지, 몸무게를 느끼지 않는 수영, 그리고 흙길 걷기, 체조 등이 아주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심하면 수술해야 합니다.
다음은 골다공증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질환이죠. 예, 뼈에도 세포가 있어요. 그 뼈 세포가 점점 노화로 인해서 상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점점 낮아져요. 밀도가 초밀초밀해야지 뼈가 튼튼하거든요. 밀도가 낮아지고 골격이 얇아지다 보니까 아주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일어나는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성에서 폐경이 원인이 되고요. 워낙에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이신 분, 그리고 칼슘 섭취가 부족하신 분, 그리고 운동을 잘 안 하신 분, 그리고 흡연 관계가 있고요. 음주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카페인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골다공증과 연관이 깊습니다. 증상으로는 골다공증이 심화되면 허리가 점점 아파지게 되고요. 여러 군데에 잦은 골절이 옵니다. 허리가 약해지면서 키가 작아지고요. 허리가 굽게 되죠. 허리뼈에 골다공증이 온 거죠. 치료 및 예방으로는 충분하게 칼슘을 섭취하세요 하고요. 그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세요 그랬는데 비타민 D는 햇빛에도 많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햇빛을 쬐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을 하자 그랬는데 체중을 느끼는 운동이에요. 그래야 뼈가 튼튼해지거든요. 걷기, 빨리 걷기 등이 권장이 되고요. 그리고 금연, 금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카페인을 제한해야 한다입니다. 고관절 골절이란 강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고관절이 골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관절이라는 건 다리뼈하고 우리 엉덩이뼈 사이에 있는 고관절이죠.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낙상입니다. 낙상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엉덩방아를 찌거나 아니면은 넘어지거나 하면 고관절 골절이 많이 생겨요. 그런 이유로 하체가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술을 드셔서 균형을 못 잡거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골다공증에 의해서 낙상이 오시는 분한테 고관절 골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체중이신 분, 또 시력이 장애가 있으셔서 이렇게 높낮이를 잘 못 보시는 분한테 많이 생기겠죠. 증상으로는 서해부하고 대퇴부가 아프다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히 뼈가 부러지면 이동을 잘 못하겠죠. 치료 및 예방으로는 낙상을 예방해라.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골다공증이 원인이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는 골다공증을 치료해라. 그럼 뭔지 알겠죠? 칼슘 많이 먹고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과 영양 충분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심혈관계와 근골격계 마치고요. 3부는 비뇨기계와 피부계 준비되어 있습니다.